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서한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연락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또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 조건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90일 동안 현행대로 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좋은 제안에 요구사항을 조금 더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where they will have 15% tariffs. 이어 한국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무역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미국 농민과 모든 수출업체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 일찍 나왔지만 지연시켜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체 무역팀은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합의할 조건이 갖추어졌다면서도 관세 유예를 90일 추가 시행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 관세 25%,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에 85% 이상이 USMCA에서 요구하는 북미 원산지 규정을 맞추고 있는 만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뒤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31일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한국에서 얻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단이 전날 백악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운데에 있고 양국 강요들이 양옆으로 서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반년 넘게 우리 경제를 괴롭혀오던 관세 협상이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가라는 조선산업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관세율 15%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도중 정권이 바뀌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협상 퇴짜를 맞는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 이뤄진 극적 타결입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25%도 15%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철강 관세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관세율 15%를 사수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타결의 1등 공신은 마스가라고 이름 붙인 한미 조선산업협력이 꼽힙니다. 미국의 새 조선소 건립부터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조선 유지 보수 정비까지 전방위 협력으로
이를 위해 1,500억 달러, 208조 원 규모의 조선업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아울러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동안 액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140조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강하게 권유했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논의하며 세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겨 오해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양보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건 바로 쌀, 소고기 시장이었습니다. 막판까지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개방은 없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의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을 보여주며 설득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밖에 안 됐다며 농축성물에 대한 민감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국 측도 모니터했고 결국 쌀과 소고기 시장 방어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의 완전한 개방에 합의했다고 표현하면서 오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렇게 그 농축산품 부분이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한미 FTA로 이미 농산물 시장은 99.7% 개방됐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개방으로 언급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오던 일부 농축산인 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는 등 일단 안심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감한 농축산물 주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미국 측이 세부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당장 2주 내에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회담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그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주란 기간을 명시한 만큼 8월 내에 이 대통령의 방미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취임 뒤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조율되지 못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만 만남 자체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를 두고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빠진 국방비 증액이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안보 현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정부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으면서
미 측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보에서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정상 모두 임기 첫 해에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호흡이 잘 맞을지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1일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취임 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제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첫 만남이 건설적이었고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한미 무역 협상이 잘 됐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과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물론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방안도 협의를 했으며 미국 의회가 중요한 만큼 상원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만나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거론됐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까지 양국의 안보 현안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했던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카드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통상과 안보 현안을 망라한 패키지 거래를 시사했지만 협상은 막판으로 갈수록 통상 분야에 집중된 거로 보입니다. 이번 딜은 이제 보시면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대세했습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안보 현안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은 청구서를 들이밀 경우 이미 막대한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한 우리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미국의 노림수인지 모르겠지만 방위비는 별도로 하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방위비에 대한 협상을 이번에 갖게 되지 않게 될까? 또 이렇게. 미국이 바라는 한미 동맹 현대화도 곤혹스러운 과제입니다.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북핵 대응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요구가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역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현안과도 맞물려 있어 우리가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도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노심초사하면서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SNS를 통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협상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역시 조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도울 거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후 이어진 공개 발언에선 아쉬운 속내도 밝혔습니다. 만족할 정도의 성과는 아니라면서 자신도 노심초사하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협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한 것이 소극적 대응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해석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협상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안 한 거라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모들은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한 곱이 넘은 데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만큼 국익 최우선이라는 새 정부의 원칙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홍익입니다.